반갑습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유튜브 방송 택시 0.2 진행을 맡은 임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긴급하게 두 가지 내용만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요즘 조합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다시 개인 택시는 정부 지원금을 150만 원을 받는데 왜 법인은 못 받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이것은 부산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가가 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그 부류에 개인 택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오류가 있어 좀 정정을 하고자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개인 택시가 추가로 긴급 민생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개인 택시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우리 법인 택시 노동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는다는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개인 택시도 소득이 적은 분들, 일정한 기준이 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합니다. 지난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방송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의 것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니 지난번 방송과 함께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택시 0.2 유튜브 방송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원된다는 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부산시에서 추가로 개인 택시 지급하는데 법인 안 한다면 저희들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제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소송과 관련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도 상당히 지금 의아스럽고, 저도 노동조합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최저임금 대표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 문성덕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하게 다뤄봤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대표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번 유튜브 방송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최저임금 소송과 관련된 1심 결과가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6월 12일입니다. 2020년 6월 12일 한진교통에 퇴직한 분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모 조합원이었죠. 종사원이었습니다. 저 택시 노동자였는데요. 이분이 서경훈 변호사를 대리로 해서 당시 원고 소가가 얼마냐면 2231만 1590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3년간 전 임금의 차액분을 다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들도 대표소송으로 낸 원고 소가가 이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듯 원고, 이제 노동자 측, 택시 노동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 사용자, 그러니까 피고인 사용자, 한진교통 주식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심에서 변론을 두 번째 변론을 종결하는 그날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 내용을 보면 원고가 당초 요구했던 금액 그대로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31만 1,592원, 원고가 주장했던 그 금액 그대로죠. 그리고 2020년 6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피고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결과인 거죠. 원고의 주장이 다른 다툼이 없으니까 재판부는 그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재판을 본 적도 없고, 그 노동자 측에서 혹시 대응을 잘못해서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응을 하다 보면 이길 수 있는 것도 지는 사례를 본 적은 있지만, 사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가지고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는 제가 보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항소를 합니다. 지난 6월 15일입니다. 이번 달이네요. 6월 15일 날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부터 아마 본격적인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이걸 뭐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다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없을 거로 봐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합원들께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은 게, 이 재판은 어느 일방의 주장만이 받아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좋아하거나 뭐 또 침소봉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지역본부 너희들은 뭐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심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지금도 1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1심이 지금 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 재판은 이미 변론은 끝났기 때문에 선고만 앞두고 있고요. 저희들은 단독이었고 합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의 결과를 봐야 저희들도 그 합의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선고 일정을 요구를 하고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뭐 의미를 저는 많이 둘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혹시 소문이 난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혼동을 하지 않을 거라 저는 봐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재판 결과는 언제 끝날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지원했던 긴급 민생지원금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2차까지 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게 지금 수도권에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또 여름철 휴가철에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또다시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무덥고 힘듭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저도 한때 한 4년 정도 택시를 했는데 그때 제 몸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암이 제 몸에 왔습니다. 그렇듯 하여튼 건강,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항상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 여름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